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정말 한미 관계가 또 한 번 시끄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8월부터 25% 상호 관세라니? 이건 정말 폭탄 선언이죠? 거기다가 연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4조 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압박 수위가 엄청납니다. 맞아요. 특히 우리 안보실장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게 예사롭지 않죠. 그렇죠. 아직 정상회담 약속도 못 받았다고 하던데 상황이 참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는 걸까요? 트럼프 특유의 협상 방식이죠.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할까요? 그 25% 관세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고 또 소셜미디어에 공개까지 한 거 말이죠. 네, 기존 관세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압박입니다. 게다가 방위비 요구는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인데요.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보다 막 부풀려서 4만 5천 명이다 이러면서 1,000억 달러를 내라니 이게 작년에 합의된 SMA 기준으로는 내후년 분담금이 한 1조 5천억 정도인데 그렇죠. 거의 10배 가까이 요구하는 셈이죠.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액수 아닙니까? 그의 책 협상의 기술에도 나오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던져서 상대를 압박하는 거죠. 과거 멕시코나 2018년 우리 철강 관세 때도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워싱턴에 가 있는 우리 협상단을 직접 겨냥한 의도가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기 때 한국에서 방위비 더 받아내려다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무산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세게 밀어붙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 안보랑 경제를 그냥 한 묶음으로 보고 압박하는 거군요. 일기 때도 그랬잖아요. 동맹이 공짜냐면서 FTA 걸고 넘어지고 나토에는 국방비 5% 내라고 하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기조가 트럼프 2기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박광곤 교수 같은 분들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같은 데 참석하면 관세 폭탄 같은 불이익이 2배 이상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브릭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편드는 것처럼 보이면 추가 10% 관세 물리겠다고 이미 말했거든요. 와, 정말 친중행보는 위험천만한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그 관세 문제랑 방위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괄타결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괄타결이요? 그럼 역시 가장 중요한 카드는 방위비 문제가 될까요?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먼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꼽힙니다. 트럼프가 일기 때 50억 달러 못 받아낸 걸 아쉬워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선제적으로 최대 100%까지 더 부담하겠다. 연간 한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 더 내겠다. 이렇게 나가는 방안입니다. 연 1조 원 이상 추가 부담이라 와, 이거 정말 엄청난 부담인데요. 물론 부담이죠. 근데 어차피 국방비는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의 일부를 주한미군 분담금 쪽으로 돌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국익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봐야죠. 그 외에 미국산 자동차 시장을 더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중국 견제를 위한 원시어터 구상에 참여하는 것도 부가적인 카드가 될 수는 있겠죠. 듣고 보니 트럼프의 이런 압박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방위비 대폭 증액 카드가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해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점점 더 거래적인 성격이 강해지는 동맹관계 속에서 우리가 미국의 안보 우산에 기대는 대가로 어디까지 감당해야 할지. 맞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나가야 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